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 미니멀리스틱 백엔드 마이크로 서비스인 고라는 주제로 세션을 맡은 박래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다음에 사이트 검색 백엔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언어는 현재 회사에서 처음 접해서 지금 한 2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랭 CI 린트라는 프로젝트에 새로운 린터를 개발해서 컨트리뷰트한 경험이 있고요. 네, 다음 릴리즈에 제가 개발한 린터가 포함될 예정이라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자바, 코틀린, 스프링부트 개발을 주로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고의 철학에 되게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고를 메인으로 실무에서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다른 기술 스택에서는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과 별개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컨피그를 읽거나 그레이스풀 셧다운 같은 코드부터 테스트 환경 설정, 문서화, 로깅 이런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막상 해보면 꽤 많은 양의 코드가 필요하고 이걸 매 서비스마다 반복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보편적인 문제를 어떻게 최소한의 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의 고 파일 안에서 다 해결을 할 거고요. 200줄 아래의 코드로 스탠다드 패키지만 써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여러 서비스에 이것을 확장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션을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었는데 일단 세션에서 보여드릴 코드는 제가 다 GitHub으로 공개를 할 거고요. 세션 마지막에 GitHub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동안 나오는 코드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표 편의상 제가 일부 생략도 할 거라서 코드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드리는 코드는 물론 이제 컴파일도 되고 실행도 다 되는 코드지만 실무에서 적용하시기 전에 꼭 한번 코드를 다 읽어보시고 리뷰하시는 프로세스를 꼭 거치길 권장드립니다. 회사 인프라스트럭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코드를 바꿔서 적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코드에는 제 코딩 스타일이 되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개발자로서 이제 어떤 코드를 짜는가 하면 다 트레이드오프가 있겠지만 저는 주로 더 적은 코드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 세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가장 지속 가능한 코드는 더 적은 양의 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단순히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뭐 서드파티 의존성을 추가해가지고 의존성으로서 해결하는 거는 제가 추구하는 미니멀한 코드는 아니고요. 의존성도 다 코드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줄인다는 거에는 의존성을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테스트 가능한 코드가 정말 중요하겠죠. 또 응집도 높은 코드를 제가 선호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코드에서 가독성만을 위해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코드를 많이 봐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함수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조금 더 좋은 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저의 이런 선택들이 정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나름의 트레이드오프들이 다 있는데요. 각자의 상황과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변형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세션을 보실 때 이제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링크가 좀 더 편하실 것 같고 네, QR코드로 찍으셔도 되고요. leopard.dev go2024 이 주소로 가시면 네, 슬라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을 좀 드릴까요?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일시정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확인을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네,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걸 해결하려고 메인 함수 안에서 run이라는 함수를 추가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되게 작은 코드지만 이거 코드 하나로 인해서 테스트하기가 훨씬 편해지고, run 함수 안에서는 이제 에러를 리턴하기만 하면 돼서 코드도 훨씬 읽기 편해지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플래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설정을 읽는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원래 플래그 패키지도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면은 이걸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테스트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패키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면 명시적으로 의존성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run 함수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맷 라이어라는 분의 이 아티클에서 얻어온 아이디어인데요. 세션이 끝나고 나서 꼭 한번 정독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되게 좋은 글이거든요. 네, 그리고 run 함수에서 이제 원래 메인에 작성했을 법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뭐 콘텍스트를 이용해서 OS 시그널을 받고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구현할 수 있게 이제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좀 흔한 코드라서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HTTP와 관련된 부분만 가져왔는데, 이 함수 내부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관련된 설정 등 이제 서비스가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여기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run 함수 내부에서 HTTP 서버를 실행하고요. 이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봐볼 건데, 앞서 run 함수를 정의하면 제가 테스트하기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테스트 환경에서 이제 오픈된 포트를 하나 가져오고, 이걸 테스트가 실행되는 환경을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run 함수가 실행되는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는 OS 스탠다드 아웃으로 찍혔던 로그들도 바이트 버퍼로 담아가지고 테스트할 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포트가 바뀌면 그 run도 함수도 그에 맞춰서 다른 포트에 HTTP 서버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엔드포인트 테스트잖아요. 엔드포인트 테스트는 이제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wait for healthy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제가 헬스체크 API를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함수 이름 그대로 그냥 헬스체크 엔드포인트에 HTTP 요청을 보내면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에러 없이 리턴이 됐다면 HTTP 서버는 이제 초기화 작업이 끝난 상태고 HTTP 엔드포인트를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에서 바로 HTTP 요청을 보내고 테스트를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wait for healthy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드를 좀 보여드리자면, 네, for select 문 하나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테스트해야 될 엔드포인트가 좀 많아진다면 이제 매번 run과 wait for healthy를 호출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셋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체 테스트를 실행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비효율적인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테스트 메인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메인은 테스팅 패키지의 내부 테스팅 패키지에 정의되어 있는 스페셜한 함수인데요. 이 함수에 모든 테스트가 실행되기 전과 후에 필요한 로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un과 wait for healthy 함수를 실행하면은 이후의 테스트에서는 바로 HTTP 요청을 보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실제로 엔드포인트마다 테스트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패키지만 사용했는데도 엄청 간결하게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죠. 앞서 제가 테스터빌리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까지의 코드는 저는 이 부분만을 위해서라도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HTTP 테스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뭐 뉴 레코더나 뉴 서버 등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세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코드도 일단 간결하고요. 실제로
메인 함수와 아주 근접한 이제 런 함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공유드릴 GitHub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실 수 있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헬스체크 API를 생략하고 넘어왔는데요. 사실 그냥 200 스테이터스만 보내도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코드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의 버전과 업타임 그리고 커밋 정보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구현을 해놓으면 실제 배포된 환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 할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API를 구현하면서 제가 HTTP 핸들러를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체크로 이제 버전 정보를 가져오려면 이제 서비스의 버전을 그 코드 안에 인베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얼핏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은데 앱을 빌드할 때 이제 LD 플래그 옵션을 전달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이걸 메이크 파일로 지정해 두거나 아니면 CI 프로세스 안에 정의를 해두면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버전 정보를 그 코드 안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시는 GitHub 액션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른 CI 플랫폼에서도 사실 비슷한 기능을 어렵지 않게 구현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원하시는 플랫폼마다 이 기능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만든 이제 버전 정보를 저는 핸들러를 만들 때 파라미터로 전달해 줍니다. 제가 HTTP 핸들러를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핸들러에 필요한 의존성을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하고 이 함수 안에서 리스폰스 바디 스트럭트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핸들러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초기화 코드 그리고 실제 핸들러의 동작을 담은 핸들러 함수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하면 핸들러에 필요한 의존성 그리고 응답 형식 그리고 초기화 코드, 동작 모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함수에 걸쳐서 함수를 읽지 않아도 하나의 핸들러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굉장히 한눈에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헬스 체크의 경우 이제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초기화하는데 필요한 코드는 이제 핸들러를 리턴하기 전에 정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커밋과 관련된 정보를 디버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가져왔는데요. 리드 빌드 인포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이 정보는 모든 헬스 체크에 똑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미리 리스폰스에 담아서 초기화를 해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업타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행한 시간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핸들러 함수 외부에서 이제 업 변수를 정의하고 헬스 체크 응답을 할 때마다 이제 업타임을 계산하면 됩니다. 네, 이거 클로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헬스 체크라는 제가 비교적 간단한 핸들러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하거나 뭐 레디스 캐시를 찌르고 뭐 이런 복잡한 핸들러들도 같은 방식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미니멀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문서가 없어도 서비스가 동작하니까 생략해도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은 API를 사용하는 다른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문서 하나면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실 문서와 서비스를 별도로 관리하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 문서가 업데이트 되는데 서비스에 반영이 안 돼 있거나 서비스는 수정이 되었는데 문서가 수정이 안 된 이런 이슈들이 실무에서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픈 API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널리 쓰이는 표준이라 뭐 스웨거나 포스트맨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야물 파일 형태로 문서를 정의하기 때문에 코드와 함께 문서를 버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 야물 파일을 고 서비스에서 API로 제공하는 형태로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는 야물 파일만 서빙을 하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UI를 그리면 되거든요. 이 방법으로 서버 안에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포함하지 않고도 서버의 문서를 항상 최신화할 수 있습니다. 네, 핸들러를 구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문서에 버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헬스 체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인베드했던 버전을 여기서 재사용해서 문서에 항상 배포된 서비스의 버전을 포함하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현해도 사실 충분한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서 제가 오픈 API 야물 파일을 코드가 있는 이제 레포지토리에서 같이 버전 컨트롤을 하되 바이너리에 인베드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배포 환경과 개발 환경 모두에서 야물 파일의 경로를 신경 쓰지 않고 서비스를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인베드 문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드처럼 고 인베드 코멘트를 사용하면은 저 경로에 있는 파일을 그냥 바이트 어레이로 저 변수에 담아줍니다. 이게 빌드 타임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서비스를 배포하면 자동으로 최신의 오픈 API 야물 파일이 반영이 되겠죠.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CORS 에러인데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느 클라이언트에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 HTTP 헤더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핸들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처음 떠올렸을 때 되게 스스로 뿌듯해했거든요. 이게 코드는 별로 안 되는데 이제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게 엄청 편해져서 이거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방식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 서비스에 걸쳐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면은 이제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문서를 항상 배포된 서비스의 버전과 동일함을 보장할 수 있고 배포된 서비스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한 곳에서 여러 서비스의 문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문서 자체를 별도로 서비스로 배포하셔도 되는데 이건 로컬에서도 그냥 도커 컴포즈 같은 세팅을 해두시면 쉽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로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로깅이죠. 특히 현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제이슨 형식의 로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플랫폼에서 이제 쉽게 로그를 볼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최신 고에서는 S로그를 이용해서 다른 의존성 없이도 쉽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스탠다드 로그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로그로만 구현을 해서 어떻게 이걸 확장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콘솔 로그로 이제 로그만 찍고 이제 몇 가지 설정만 하면은 이제 오픈 소스 로그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로그를 다른 인프라로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마찬가지로 여러 서비스에 걸쳐서 확장 가능하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플루언트 비트라는 로그 프로세서의 설정을 가져왔는데 다른 로그 프로세서를 사용하셔도 비슷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 설정이 하는 일은 이제 제이슨 로그에 에러라는 키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센트리로 보내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트레이스 아이디라는 키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제거로 트레이스를 보내고 이 외의 로그는 ES로 전송하라 이런 설정입니다. 제가 편의상 일부 필드를 생략하기는 했지만 정말 이 정도로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이런 복잡한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로직을 고 서비스 코드 안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꽤 많은 코드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로그와 에러는 우선 콘솔로만 찍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 로그를 구현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뭐 ES나 그라파나 로키 같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의존적인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콘솔 로그만 찍으면 되니까요. 잘 알려진 미들웨어 패턴을 이용하면은 이걸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리스폰스 라이터를 로그하는 쪽에서 직접 읽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폰스 리코더라는 커스텀 스트럭트로 한번 랩핑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데코레이터 패턴을 활용하면 이 로깅에 필요한 필드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들은 모두 리스폰스 라이터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요. 각 함수의 로그를 실행하기 전후에 로깅에 필요한 필드만 따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패턴은 이제 액세스 로그뿐만 아니라 미들웨어 패턴에서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액세스 로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원리로 HTTP 핸들러가 일으킨 이제 의도치 않은 패닉을 리커버하는 미들웨어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구현했던 리스폰스 리코더 스트럭트를 재사용하고요. 아까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S로그로 똑같이 로그를 찍되 로그 레벨을 에러로 바꾸고 에러라는 키가 하나 추가돼서 에러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뭐 스택 정보를 제가 추가로 담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빼셔도 되는 코드긴 하고요. 네, 이렇게 액세스 로그와 리커버 미들웨어를 개발해 놓으면 이제 이런 로그를 스탠다드 아웃 형태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입장에서 왼쪽의 로그가 이제 액세스 로그고요. 오른쪽 로그가 패닉으로 인한 에러 로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플루언트 비트의 설정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 로그를 센트리나 아니면 슬랙으로 보내는 이런 설정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런 함수를 이용해서 되게 간단하게 엔드포인트 테스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헬스 체크에 버전 정보를 포함해서 유용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API 문서와 서비스를 함께 배포해서 이걸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S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액세스 로그와 에러 노티피케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플루언트 비트의 설정을 추가해서요. 근데 이 모든 기능들이 다 main.go 파일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코드로는 200라인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서드 파티 의존성 없이 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을 준비했었는데요. 좀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발표 직전까지 계속 덜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게 제가 이제 오늘 세션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GitHub 템플릿을 배포 중이거든요. 공개하는 건 오늘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위 주소로 접근하시면 이제 코드와 함께 고독 스타일로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Use this template를 활용하시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코드와 뭐 CI/CD 셋업, 도커 파일 이런 게 다 적용된 상태에서 백엔드 서비스 개발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방문하시기 편하게 스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유용한 케이스가 이제 포크를 해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쓰는 형태로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코드를 사용하시거나 하면은 이제 회사 인프라에 의존적인 코드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코드는 직접 수정하셔서 적용을 해서 이제 팀에 공유를 하시면 되게 생산성 좋게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획은 제가 연말까지 어썸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을 할 예정이에요. 뭐 테스트 커버리지나 이런 것들까지 추가해서 다시 배포를 할 예정인데 혹시 이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뭔가 작업을 해보고 싶으시면 이제 GitHub 디스커션이나 이슈 등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피드백은 QR코드를 공유해 주시는 걸로 알지만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 제 링크드인으로 또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